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병원을 아주 많이 찾고 계시는 환자분들이죠. 얼마 전까지 이제 코로나 후유증 환자, 지금도 이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자분들이 바로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오시는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동안 체중이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면 당연히 이제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코로나19 후유증을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후유증이 심하게 왔던 분들을 보게 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다이어트를 피해야 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근에 제가 낸 책을 같이 소개드리면서 그 책의 어떤 철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자, 안전하게 다이어트하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겸사겸사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는 과연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되고 있고, 아예 또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다이어트는 해야 할까? 다이어트는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복부 비만이라면 해야 합니다. 비만은 바로 염증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허리둘레 비만, 그래서 35인치 이상 남자분 같은 경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3인치 이상이라면 다이어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요. BMI, 체지방 지수가 25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사 관련된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요. 더불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체중이 늘어났다면, 저는 한 3kg 이상 늘어난다면 반드시 원래 건강했던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역은 혈관, 장, 근육에 있는 염증과의 싸움인데, 이 중에서도 염증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세포이죠. 지방세포는 영양소 가다 섭취, 칼로리 가다 섭취가 되다 보면 자기 지방세포의 크기를 200개에서 300배 이상까지도 이제 늘리게 되는데, 그때 많은 염증인자들을 뿜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전신적인 염증,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안 체중이 많이 늘었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잘못된 다이어트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오히려 더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을 약하게 하는 그런 6가지 다이어트가 무엇일까요? 먼저 잘못된 다이어트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감소가 일어나는 다이어트죠. 근육이 줄어듭니다. 지방만 빠져야 되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근감소가 일어납니다. 근감소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젊어서부터 근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중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중년 이후에 면역력 약화, 건강 악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근감소가 일어나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죠. 단백질 섭취, 근육 운동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혈관에 염증이 심해진 다이어트도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을 과도하게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수분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죠. 체중의 어떤 저울계의 체중은 줄었을지 몰라도 그건 살이 빠진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몸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아무래도 잘못된 식습관,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황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의 섭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다이어트도 좋지 않죠. 오히려 살을 빼는 데만 너무 집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자기를 밀어붙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이것 자체가 오히려 미각을 더 폭발시켜서 다이어트의 지속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염증이 더욱더 심해지는 다이어트가 되겠죠. 편식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 잘 대사가 되지 않고 지방의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먹는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어트 약이 본인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신경계, 자율신경계 균형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용량이 높게 측정되면 오히려 잠이 안 오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다이어트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죠. 성장호르몬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피해야 될 다이어트가 체중의 변동이 심한 다이어트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체중의 변동이 오르락내리락 뺐다가 늘었다가 뺐다가 늘었다. 뺐을 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늘었다 빠졌다 하면서 우리 몸은 더욱더 커다란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면역 위기의 시대, 다이어트는 필수이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면역력을 살리면서도 스트레스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 코로나19 시대 2년 동안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전에 내었던 거꾸로 다이어트, 거꾸로 식사법의 책을 완전히 재개정해서 새 책이 되다시피 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살이 빠진다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장을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장 내에 유익균의 그거죠. 자, 우리 채소를 먹을 때도 다양한 색깔로 형형색색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채소 반찬 한 번을 또 그 다음에 먹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서 근육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기능을 좋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밥 있죠. 자,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접근을 하자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채소 섭취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가 상하지 않게 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차례만 채소를 살 것이 아니라 3번 정도 나누어서 사면 됩니다. 요즘은 1인 가구를 위한 소량의 묶음이나 이미 손질되어 있는 혼합 채소를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사면 더 비싸서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샀다가 다 먹지 못하고 버리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여러 번 일주일에 3번 정도 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중 조절의 어려움과 고통에 비한다면 채소값으로 일주일에 몇천 원 더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채소와 과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앞서 500g이라고 했지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채소 섭취량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7접시입니다. 한 번에 큰 접시에 너무 많은 채소를 담으면 먹을 때 심리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기 적당한 크기의 접시에 적당량의 채소만 담아서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마다 2접시의 채소 반찬을 먹고 간식으로 샐러드를 한 먹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7접시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한두 종류를 1에서 2회 정도 섭취하면 됩니다. 1회에 귤은 1개, 사과 2분의 1개, 포도 3분의 1송이,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앞서 말한 기준보다 조금 더 높여서 600에서 7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또 다가올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났던 사이들이 있다면 이게 과감하게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저는 제 책 신간
먹는 수수만 바꾸어도 살이 빠진다는 책의 내용을 앞으로 좀 더 잘게 나누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조금씩 더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